네, 우리 강사님들 3차 시까지 잘 달려오셔서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3차 시가 어찌 보면 가장 우리 강사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느끼시는 부분인데요. 일부러 마지막 강의 넣기보다는 3차 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좀 편안하고 우리 강사님들께서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분야로 선택하였습니다. 자, 우리 의수 문자, 의사 있었죠. 그래서 의사소통, 자원관리 이 내용들을 보시고요. 마지막에 암기법도 같이 학생들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의사소통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은 문서 작성에 대한 능력, 그리고 경청 능력, 그리고 표현 능력, 그리고 문서 이해 능력이다. 그리고 기초 외국어는요, 그 해당 직무가 아니면 출제가 되지 않으니 이런 부분은 경우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모듈형 문제 형식이고 또 언어와 비슷하게 일치, 불일치 내용들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내용들로 가볍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 이론서 첫 번째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만 잘하면 되죠. 자, A는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강사님들이 보시면 A는 언어적 표현이다 해서 4번, 5번 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1, 2, 3은 다 X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언어와 반어적 요 두 가지만 고르시면 되는데요. B는 외적인 표현으로 표정, 몸짓, 손짓이고 C는 목소리, 억양, 어조, 강약, 높낮이다. 목소리를 활용한 거니까요. 비언어적인 것보다는 반이다. 언어적 표현이 반 있다 라는 느낌이 맞겠죠. 정답은 네, 우리 강사님들이 푸신 거 정답이 맞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목소리가 아니라 몸짓, 손짓, 제스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듈형 문제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음은 병원에 게시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게시물이다. 비언어적 요소 중에서 신체 언어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풀려고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의 안에 활용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비언어 중에 신체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시문의 첫 번째 음성, 외양, 그리고 여기 신체 언어, 공간적 언어를 저는 강의 안에서 이렇게 예시와 실제 연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아나운서와 따라해서 그것들을 연습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하실 때 문제에 들어가 있는 제시문을 그대로 강의 안으로도 구성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예시인데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 내용들도요, 딱딱하게 그냥 진행하면 학생들 머릿속에 잘 남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의사소통 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다음과 같이 5개 의사소통 모형 중에서 저는 수레바퀴형과 별형을 이제 비교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틀린 그림 찾기 이 두 가지 그림을요, 어떤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나눠주는데요. 수레바퀴형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 한 명만 이 집 A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4명은 집 B 이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수레바퀴형답게 이 각각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다이렉트로 가운데 사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람은 한 사람씩만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속도가 느립니다.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라는 학생이 이 집 A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틀린 그림을 하나 찾고 또 다음 사람이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느리고 중복되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별형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모두가 소통할 수 있죠. 그래서 그룹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집 A를, 반은 집 B를 나눠주고 자유롭게 너희들이 이야기해서 빨리 답을 도출해봐라 해서
뭐 그런 것 규칙이 없이 대화함으로써 틀린 그림을 많이 찾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 적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우리 이론서에는 간접화법, 플러스 화법, 예스법, 화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문을 통해서 잘 연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A가 사용한 화법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고객이 대기 장소에 앉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서 불편을 주는 상황에서 만약에 직설 화법이면 여기는 대기 장소가 아닌데요. 저쪽으로 가주세요가 될 텐데 직설 화법이 아니라 고객님 대기 장소는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바로 정답은 간접 화법 1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다음 문제는 2초, 3초 컷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보세요. 일단은 질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지 전략을 세우시는데 보기 중 A에 들어갈 어떤 내용이죠? 고객의 문의사항. 아, 문의사항이구나. 그러면 고객의 문의를 빨리 보실 수도 있고요. 그냥 딱 보면 스쳐 지나가듯이 수정 삭제가 보이시죠? 근데 뭘 수정 삭제하는 건지 보니까 댓글입니다. 작성 댓글이 3번이나 있네요. 따라서 댓글의 작성을 수정 삭제하고 싶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거는 1, 2, 3초 컷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긴 지문이나 또는 복잡한 지문이 나오면 그러나 이러한 여기에 꼭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짧은 거긴 한데요. 이제 언어 영역 되게 긴 지문, 피셋 지문들 보시면 문단이 뭐 5개,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딜 봐야 될까요? 대부분의 이런 선택지는 문단의 맨 앞줄에 나옵니다. 또는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강조어 앞뒤에 나옵니다. 강조어는 뭘까요? 그러나. 앞에는 막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나 앞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뒤가 중요하다는 걸까요? 맞아요. 이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점은 논리적인 근거를 좀 더 두기 위해서 앞에 장황하게 논리를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하려는 말은 이거다. 뒤가 더 중요한 거죠. 앞뒤 내용에 이런 선택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바로 찾아가서 읽고 좀 더 집중해서 연결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셋형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실 때에 위, 아래를 보십시오. 자, 문제 풀 때 처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추론 내용으로 아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아는이면 저는 세모 표시를 해놓습니다. 만약 적절한 것은 이라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는요. 뭐예요? 4가지는 선택지가 적절하고 1가지만 틀린 것이다. 그럼 4가지는 다 여기 있는 내용이겠죠? 자, 1번으로 바로 갑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에 대한 얘기구나. 이걸 대비해서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첫 번째 줄에 보이십니까? 기금이 고갈이 있죠?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자, 높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세모로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틀린 건 X를 하시고요.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은 못하겠어. 세모로 진행하십시오. 두 번째, 출산율을 높여서 경제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럼 출산율을 찾으셔요. 두 번째에 저출산이 나오죠. 자, 그 저출산은 무슨 때문에가 뒤에 나오죠. 때문에 뭐죠? 경제활동 인구가 적다는 거. 그죠? 그럼 뭐예요? 세금이 적은 거죠. 자,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표시하셔도 되고요.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률과 경제 인구가 이런 것들이 관련성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세모로 하셔도 되고 확신 있게 동그라미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경제 활동을 빨리 시작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기술을 찾아보니 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졸업 후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줄어서 사회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크다. 근데 기억하시나요? 이 선택지는 보통 첫 문장에 나온다 했죠.
그럼 첫 문장을 볼게요.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네,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맞다. 확신 있게 동그라미 합니다. 자, 네 번째, 국민연금 기금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젊은 세대는 개인연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자, 지금 뭐뭐 해야 한다가 1번과 4번과 뭐 다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보험료를 높인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누가 한 얘기인가요? 국민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얘기가 막 오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국가 정책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신빙성이 있다. 무게를 좀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4번은요. 젊은 세대가 개인연금을 하는 건데요. 이걸 국가에서 강압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냥 개인이 이거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지. 이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강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데요. 약간 주관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이것이 주관적인 내용인가 또는 진짜 이렇게 된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대부분 문제 해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다 보시고요. 자원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관리는 좀 단순해요. 계산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 적용과 계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내용, 시간관리, 예산관리, 물적, 인적 자원관리.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우리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강의 안으로 우리 시간관리에 대한 거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로 따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듈형 이론 적용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너무 사실 난이도가 쉬운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읽어볼 텐데 H사의 웹 개발팀에 근무하는 귀하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직장에서 시간 낭비 요인은 무엇인가 했을 때 자, 1번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시간 낭비다. 어이? 물음표가 딱 떠오르죠. 이거는 법정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나온 것은 점수 주기 위해서 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정보 파악 문제, 이것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손으로 푸시는 문제예요. 어떻게 푸시면 될까요? 5명의 팀원과 함께 일하는 팀장이 워크숍 진행을 할 건데요. 조건이 있어요. 워크숍 일정을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는 날짜여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평일에 3일 연속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여기 다 일일이 계산하면 너무 느리고요.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죠? 속어법으로 1, 2, 3, 4, 5를 보면서 푸십시오. 자, 2일로 가볼까요? 자, 목금 이틀밖에 안 되네요. X 7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 C가 파견 근무 8일까지예요. 7일은 안 되죠. 13일을 해볼까요? 13일은 월, 화, 그 다음 수요일에 예비군이 있어서 안 되네요. 22일로 가볼까요? 그러면 수, 목, 금 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계산 문제 이것도 동일하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요. 자, 이러한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리를 하시면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귀하 연봉이 3천인데요. 여기 계산식에 빨리 찾아보시면 연봉이란 내용이 보이시나요? 비슷한 내용은 있죠. 급여. 자, 급여인데 월급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12 나누기 분모 12 분자에 3천이 여기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나누기 200이라는 건 곱하기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200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12 곱하기 200분의 3천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3천에 있는 00과 200에 있는 2를 지우시고 2를 30으로 나누면 15가 되고요. 아래가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5, 12, 12분의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 8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 연차수당은 이거 곱하기 남은 연차수니까 8 곱하기 또 남은 연차가 8일이에요. 8 곱하기 8이다. 자, 여러분들 나누기가 있으면 빨리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지울까요?
자, 이거 뭐 3, 4, 12 이렇게 해서 곱하면 따다다닥 지워지면서 결국에는 계산식이 5, 2, 8만 곱하면 돼요. 8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실은 직접 써보시면 간단한 문제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4개 영역에 대한 문제를 어떤 영역이 있는지, 문제풀이 방법,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모듈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기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학생들이 암기할 분야가 너무 많아요. 버겁기 때문에 좀 재밌게 암기를 진행하고 또 암기하는 방법도 학생들과 함께 강의 시간에 다루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강사님께서 학원에서 거속시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잊히지가 않습니다. 네, 커 속 시원하다 이런 암기법들도 있고요. 또 역사 시간, 지리 시간에는 리야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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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스식 이렇게 앞에 두 번째 이렇게 높낮이를 통해서 암기하는 방법도 잊혀지지 않네요.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한국을 빛낸 위인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그것도 어찌 보면 암기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수리 능력에서도 암기하실 게 있어요. 다음과 같은 숫자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단순 암기가 좀 어려워하는,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의미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사실 169까지는 외웁니다. 그 뒤가 문제죠. 자, 그럼 저랑 함께 강사님들도 암기해 보실게요. 자, 13 곱하기 13은 169. 3 곱하기 3은 9니까 169는 외우기 쉬우시죠? 369, 369. 자, 14부터는 169에서 69만 바꾸세요. 196. 자, 이제 14까지는 했어요. 15, 15는요. 자, 이거는 뭐 1, 1, 5, 2, 5 요까지는 어렵지 않게 외울 수도 있는데요. 오리라고 외우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5가 오리 모양 2개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요. 자, 16, 16은요. 이렇게 외우세요. 6을 엄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엄지 모양이 지금 2개네요. 이 옷이 따봉이다. 그래서 이 옷, 25라는 숫자를 이 옷이라고 해서 이 옷이 최고다. 66은 이렇게 외우시고요. 17, 17은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 옷이 따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팔고 싶어. 그래서 이거, 이를 팔고 싶어. 89, 289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18, 18은 약간 우리가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약간 18이라는 숫자는 좀 조심스러운 숫자잖아요. 발음하실 때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데요. 집주인이 하도 이 숫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세입자 3명이 이사를 갔네요. 3, 2, 4. 3명이서 이사를 갔다. 그래서 18, 18은 3, 2, 4. 마지막 19, 19는요. 19가 우리 집 식구예요. 우리 집 식구는 365일 중에 361일을 만난다. 99, 81 끝에 숫자 1만 우리가 계산할 줄 알면 365일을 떠올리셔서 외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요. 되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접근하실 때 아이들과 함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중에요. 메타인지 테스트도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게 좋아해요. 메타인지 테스트는 유튜브에서도 하고 저도 옛날에 학생일 때 강사님이 이런 거 진행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제시어들, 총 20개의 제시어들을 1초, 2초 간격으로 하나씩 PPT로 띄워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본 다음에 몇 개를 암기할 수 있는지를 적으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예상 개수,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 난 15개 외울 수 있어. 자, 그러면 다 그렇게 적은 후에는 외운 거를 적을 수 있도록 단어 적기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적겠죠. 적고 나서 답안지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몇 개가 맞았는지 실제 개수를 적었을 때 예상 개수와 실제 개수의 차이가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적을수록 나에 대한 생각의 메타인지가 높다. 따라서 메타인지 높은 사람은 학습 능력이 좋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신이 학습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아이스 브레이킹, 수업 워밍업으로 사용하시되 암기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우리 강사님도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워보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해볼게요. 한 과학자가요, 국회의사당을 지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쓴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택시를 타고 내리는 걸 보고 반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6가지 지금 외웠죠? 그런데 그 여자분의 조카가 3명인데 3명에게 인형을 각각 다른 걸 사줘요. 인형 7. 자, 어떤 걸 사줬냐면 문어 인형, 그리고 사과 인형, 그리고 동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원숭이 인형. 자, 이렇게 외웠죠. 벌써 제가 몇 개 외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게 한번 예시를 주고 학생들이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외워보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암기왕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아이들한테 외워보자, 스토리 만들어 볼래? 해서 각각 암기왕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조별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발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패그워드 기억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숫자와 이 단어를 매칭하는 건데 이런 것도 아이들과 해보면 재밌어요. 자, 1, 2, 3, 4, 5, 6을 초성 이렇게 숫자, 발음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소방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순신 영화를 보기 위해서 2, 그리고 3개의 포도알을 먹으면서 보는데요. 4, 해바라기 초콜릿이 4봉지 있는데 5, 정사각형 접시 쟁반에다가 나눠서 5명이 나누어 먹고 있어요. 6, 그리고 나서 이제 6은 육식동물을 떠올리면서 육식동물의 주식은 고기인데 7, 칠칠맞게 당근을 흘리고 있는 당근, 토끼를 보았어요. 어디서? 배드민턴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보실 때 한번 유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론서의 내용, 그리고 암기법, 그리고 활동 수업, 문제풀이 이런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강사님들 처음 강의 시작하기 전에 LCS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강의를 주력으로 시작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생기셨나요? 네, 맞습니다. 강사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산은 진짜 잘해요. 수리 영역부터 시작하셔도 좋고요. 조금 난이도가 덜한 자원관리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 과목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점점 과목 수를 늘리시면 이제 여러 가지 LCS 학교에 출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문제풀이까지 문제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LCS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들이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